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노숙자 할머니 호통에 남자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원하겠습니다. 야, 거지 할망구. 여기서 꺼져. 시장 한복판에서 그 말이 먼저 떨어진다. 낮인데도 천막 아래는 어둡고 비에 젖은 바닥에서는 쉰 냄새가 올라온다. 건물주 최석준이 죽집 앞을 막아서고 서 있다. 깔끔한 코트의 구두는 번쩍이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그 앞에 노숙자 차림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낡은 외투 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죽집 안에서는 젊은 사장 윤서연이 계산대 뒤에 서 있다. 손에는 국자를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최석준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옮겨간다. 너도 말 좀 해봐. 이런 사람 들이면 장사 안 되는 거 몰라? 서연은 입을 열었다 닫는다. 대신 고개를 숙인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주변 상인 몇 명이 시선을 피한다. 시장 스피커에서는 생선값이 흘러나오고 튀김 기름 튀는 소리가 이어지지만 이 가게 안만 공기가 뻣뻣하게 굳어 있다.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온다. 지팡이 끝이 무릉덩이를 찍는다. 딱 소리가 난다. 밥 한 그릇만. 최석준이 웃는다. 짧고 얕다.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에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운다. 주변 상인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요즘은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당당해? 세상이 만만해졌나? 서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든다. 할머니를 본다. 잠깐 망설이다가 계산대 아래에서 물컵을 꺼낸다. 컵에 물을 따르며 손이 조금 흔들린다. 할머니, 따뜻한 물이라도. 컵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 전에 최석준이 손등으로 밀어낸다. 컵이 넘어지고 물이 바닥에 퍼진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서연이 무릎을 굽혀 걸레를 짚는다. 바닥을 닦으려는 순간 최석준이 그녀의 팔목을 잡아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서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진다. 쇠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놔주세요. 목소리가 작다. 그러나 분명하다. 최석준이 고개를 기울인다. 눈 똑바로 뜨고 말해. 그때 할머니의 지팡이가 다시 바닥을 찍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 손 놓으라고. 최석준이 할머니를 돌아본다. 위아래로 훑는다. 젖은 머리카락, 해진 신발, 떨리는 무릎. 할머니, 참견하지 마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목을 본다. 손등 안쪽에 남은 오래된 자국, 아직 지워지지 않은 푸른 흔적. 할머니의 눈빛이 가라앉는다. 감히. 말이 났다. 거의 속삭임에 가깝다. 내 핏줄을 건드려. 주변 소음이 잠깐 멎은 것처럼 느껴진다. 튀김 소리도 흥정 소리도 모두 한 박자 늦는다. 최석준이 피식 웃는다. 핏줄? 그는 서연을 다시 본다. 제가? 서연의 어깨가 굳는다. 고개를 숙이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는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린다. 할머니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괜찮긴. 최석준이 서연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말한다. 이 가게 오늘부로 정리해. 계약서 다시 쓸 준비나 하고.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나야. 오늘 그 집부터.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밀려온다. 엔진 소리다. 하나가 아니다. 연달아 이어진다. 사람들이 고개를 든다. 골목 입구가 막히듯 검은 차들이 천천히 들어온다. 윤이 나는 차체, 반듯한 번호판. 벤틀리가 섞여 있다.
수십 대가 줄을 맞춰 서며 시장을 포위한다. 최석준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서연의 팔이 풀린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를 보고 있다. 지금 할머니가 말한다. 손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린다. 시장 바닥에 구두 소리가 겹친다. 최석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방금 전의 정적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상인들의 목소리와 비닐봉지 부딪히는 소리가 겹친다. 하지만 죽집 앞만은 다르다. 공기가 눌려 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거나 괜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최석준은 한 발 물러서 있다. 벤틀리들이 골목을 막은 채 서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얼굴을 버리지 못한다. 코트를 여미고 구두 끝으로 바닥을 한번 톡 찬다. 뭐야 이게. 말은 가볍게 던지지만 눈은 차들 쪽으로 몇 번이고 향한다. 윤서연은 죽집 문 앞에 서 있다. 아까 잡혔던 팔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있지만 자세는 곧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 사이로 따뜻한 죽 냄새가 다시 퍼진다. 할머니는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주변을 바라본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러나 놓치지 않는 눈으로. 사장님, 옆 가게 상인이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다. 괜히 엮이지 마요. 저 사람 원래 저래.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죽집 간판을 본다. 오래돼 색이 바랜 글씨. 손으로 직접 붙였던 날이 떠오른다. 그날도 비가 왔다. 최석준이 다시 입을 연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가게 망하는 거 아직도 몰라? 그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힌다. 이번에는 대놓고다. 상하로 훑는다. 옷, 신발, 머리. 계산하듯, 분류하듯. 솔직히 말해요. 저런 사람 들어오면 손님들 기분 좋겠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짧게 웃는다. 바로 멈춘다. 서연의 손이 앞치마 끝을 움켜쥔다. 주름이 깊게 잡힌다. 할머니는 손님이에요. 말은 작지만 분명하다. 최석준이 눈썹을 든다. 손님? 그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까딱한다. 돈 내고 먹어? 할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든다. 시선이 최석준에게 닿는다. 짧은 침묵. 내고 먹지. 목소리는 낮고 느리다. 최석준이 피식 웃는다. 그럼 다행이고. 그는 서연에게 다가온다. 거리감이 확 줄어든다. 근데 사장님,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말끝을 느리며 죽집 안을 둘러본다. 왜 굳이 이런 손님을 택해?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른다. 그 사이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든다. 천천히 씹는다. 맛은 괜찮네. 서연의 눈이 흔들린다. 최석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린다. 뭐가? 이 집 죽. 할머니는 다시 한 숟가락을 뜬다. 최석준의 얼굴이 굳는다. 평가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본다. 눈빛이 날카롭지 않다. 오히려 오래된 사람의 눈이다. 겉만 보면 그렇지. 최석준이 웃음을 거둔다. 세상은 겉으로 굴러가요. 특히 이런 시장은. 그는 주변 상인들을 가리킨다. 다들 알잖아. 상인들 몇이 고개를 끄덕인다. 누군가는 모른 척 다른 곳을 본다. 서연의 어깨가 잠깐 내려앉는다. 그때 가게 안으로 바람이 한번 들어온다. 비에 젖은 공기, 차가운 냄새.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서연과 나란히 선다. 이 아이. 할머니가 말한다. 여기서 버텼어. 최석준이 코웃음 친다. 버티면 뭐가 달라져.
할머니의 시선이 서연의 손으로 내려간다. 굳은 살, 작은 상처들. 버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잠깐의 정적. 최석준이 말을 잇지 못한다. 그때 벤틀리 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탁, 탁.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할머니는 여전히 최석준을 보고 있다. 사람은 값으로만 재면 안 돼. 최석준이 입술을 다문다. 잠시 후 짧게 웃는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냉기가 돈다. 그래도 여긴 내 건물이야. 그 말이 공기 위에 남는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는다. 서연도 그렇다. 시장은 다시 소음을 키운다. 하지만 죽집 앞 이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더 벌어져 있다. 시장에 아침 햇빛이 내려앉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죽집 앞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상인들은 셔터를 반쯤만 올린 채 서로 눈치를 살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젊은 여자는 새벽부터 솥 앞에 서 있었다. 쌀을 씻고 불을 올리고 국자를 천천히 돌렸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솥에서 김이 오를 때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숨을 고르듯. 가게 한쪽, 어제 그 할머니가 또 앉아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지팡이, 같은 낡은 옷차림. 하지만 오늘은 시선이 달랐다.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기억을 더듬듯. 문이 열렸다. 신발 끄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아직도 여기 있네. 건물주였다. 어제보다 더 깔끔한 옷차림, 더 여유로운 표정.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일부러 의자를 발로 밀었다. 끽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영업 중입니다. 건물주는 피식 웃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이구, 오늘도 손님이네. 그의 시선이 할머니의 발에 멈췄다. 해진 신발, 젖은 양말 자국. 그는 고개를 젓듯이 흔들었다. 사장님, 이런 분 들이면 위생 단속 들어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 말했죠. 이 시장 이미지 관리해야 한다고. 그는 카운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탁, 탁.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컸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건물주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건물주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찰나였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피했다. 뭐 봐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팡이를 다시 움켜쥐었을 뿐이었다. 건물주는 다시 여자를 향했다. 오늘까지 생각 잘해요. 내일 아침에 답 주고. 그는 나가며 문을 세게 밀었다. 유리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렸다. 가게 안에 남은 건 김이 오르는 솥소리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두 사람뿐이었다. 여자는 잠시 멈춰섰다.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붉어진 피부 위로 물방울이 맺혔다. 할머니, 드세요. 그녀는 죽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앞에 놓았다.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짜, 툭 던지듯 한마디. 여자는 움찔했다. 죄송해요. 어제보다 나아졌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다.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릇은 빠르게 비어갔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앞에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다. 저 집 아직도 안 나갔대. 건물주 화났을 텐데. 괜히 엮이지 말자. 여자는 그 소리를 들었다.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때 가게 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이 가게를 훑어봤다. 말없이 오래. 여자의 손이 다시 떨렸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창밖의 남자들, 여자의 굳은 어깨, 가게 안의 공기.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팡이를 바닥에 한 번 아주 가볍게 짚었다. 툭!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다. 여기 자리 오래됐지. 할머니가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때부터요. 그래. 할머니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승합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의 경고처럼 시장 안의 공기가 서서히 조여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죽집 안은 이른 오후의 빛이 비스듬히 깔려 있었다. 창문 너머 시장 소음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가게 안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는 계산대 뒤에서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서 있었다. 눈은 유리문 쪽을 향했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늘 그렇듯 지팡이를 짚고 낡은 옷을 걸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느렸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오늘은 장사 안 되나 보네. 할머니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 다녀간 분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셨어요. 여자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그 손을 한번 흘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죽이 담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그릇 옆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종이는 접힌 채였고 구청 도장이 반쯤 찍혀 있었다. 이건 뭐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밀어냈다. 철거 예고서예요. 다음 주부터 강제 집행이래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또각 울렸다. 건물주 놈이 보낸 거지. 네. 할머니는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다. 문구 하나하나를 읽는 눈이 점점 가늘어졌다. 철거 사유,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익숙한 표현들이었다. 위생 문제라. 할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구청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뒤이어 2명이 더 따라왔다. 젊은 여자의 어깨가 굳었다.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왔냐? 신고가 접수돼서요. 남자는 대답하며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안에서 검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남자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뭐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처음 보는 건데요. 봉투 안에는 상한 식재료가 들어 있었다. 날짜가 훨씬 지난 라벨.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업정지 사유 충분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다가왔다. 그 봉투 어디서 났냐?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냉장고 안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건 저희도. 할머니의 시선이
남자의 얼굴을 파고들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기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 가게 매일 내가 본다. 저런 건 본 적 없다. 여자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신고한 놈 누구냐?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기종이었다. 화면을 몇 번 눌렀다. 김 실장.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시장, 축집, 냉장고 봉투, 신고 내역, 점검자 명단. 다. 할머니의 말투는 짧았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통화를 끊자 할머니는 다시 남자를 바라봤다. 조금 있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될 거다.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 창밖을 보니 건물주가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내려갔다. 왔다. 할머니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건물주와 마주 섰다. 두 사람 사이에 시장의 소음이 흘렀다. 아직도 이 가게 붙잡고 있네. 건물주가 비웃듯 말했다. 곧 끝날 일인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이다. 잠시 후 건물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귀찮다는 듯 받았다. 그런데 통화가 길어질수록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다. 신고 기록. 봉투 넣은 시간. CCTV. 건물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내 통장. 그 한마디에 건물주는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공기가 뚝 끊겼다. 젊은 여자는 가게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명 느껴졌다. 지금 무언가가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정적 속에서 할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을 한 번 더 두드렸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갑자기 낮아졌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앞에 모여있던 상인들, 지나가던 손님들,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구경꾼들까지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었다. 건물주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 주우려다 말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의 혈색이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랐다. 자신만만하던 톤은 사라지고 끝이 흐려졌다. 할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건물주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내가 신고했다는 기록, 내가 봉투를 넣은 시간, 그리고 내가 나눈 통화들. 할머니는 하나씩 말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는 듯 짧게 끊어 던졌다. 건물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도 없이.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이어서 또 한 대, 또 한 대. 골목이 점점 막혔다. 엔진 소리가 연달아 겹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거, 차가 몇 대야?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서로 말은 없었지만 동선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어느새 건물주의 뒤쪽과 양옆을 자연스럽게 막았다.
건물주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멈췄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말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긴 내가 만든 무대니까. 건물주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상인들, 구경꾼들, 가게 안에서 문틈으로 지켜보는 젊은 여자까지 모두가 보고 있었다. 숨길 곳은 없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박 씨, 불법 강제 철거, 허위 위생 신고, 업무 방해 및 협박. 종이를 넘길 때마다 종이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종이 모서리가 살짝 흔들렸다. 건물주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쳤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웃음을 흘렸다. 아주 짧게. 그 웃음에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할머니는 젊은 여자를 돌아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길이 닿았다. 여자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손은 여전히 앞치마 끝을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맞지? 할머니의 한마디였다.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람은 이렇게 무너진다. 건물주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무릎이 먼저 꺾였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비 오는 날에 젖은 시멘트처럼 차갑고 미끄러웠다.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정장을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다. 짧은 대화였다. 지금입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시장 골목 안으로 파고드는 소리였다. 사람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경찰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건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아니, 왜 경찰이?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봤다. 내가 부른 결과다. 경찰이 다가왔다. 수갑이 꺼내졌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서 울렸다. 박 씨, 불법 행위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건물주는 몸을 비틀었다. 잠깐만요. 그는 젊은 여자를 봤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건물주는 끌려갔다.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다.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시장 골목에 다시 소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봤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팡이를 다시 짚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내 가게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깊게, 아주 오래.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손을 올렸다. 여자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그 손길에 주변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시장은 다시 소리를 되찾았지만 낮과는 다른 결의 소음이었다. 장사를 접는 소리, 천막을 정리하는 손놀림, 하루를 접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죽집 앞에는 더 이상 구경꾼이 없었다. 젊은 여자는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개고 있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접힌 자국을 펴고 다시 맞춰 접었다.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가게 간판들이 낮은 소리로 깜빡였다. 오늘은 여자가 말을 꺼냈다. 문 닫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여자는 계산대를 정리했다. 현금통을 닫고 불을 하나씩 끄다가 마지막으로 솥 앞에 섰다. 국자를 들어 죽을 한 번 저었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그릇을 씻는 소리가 잠시 이어졌다. 물이 멈추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여자는 손을 털고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같이 가요.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할머니는 여자를 바라봤다. 잠시, 아주 잠시.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를 나섰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딸깍 울렸다. 여자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한 번 더 문을 바라봤다. 오래 머물렀던 자리였다. 시장 골목을 걷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스쳤다. 전과 달랐다. 수군거림은 없었고 피하는 눈길도 줄어들었다. 몇몇 상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자는 그 인사를 어색하게 받아 넘겼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러나 걸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시장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낮에 보였던 차량들과는 달랐다. 과하지도 숨기지도 않는 모습. 차 문이 열리자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 회장님.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물러섰다. 여자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차에 타지 않았다. 대신 여자를 돌아봤다. 집은 어디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 근처에요. 원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거기 가자. 차 문이 닫혔다. 운전사는 다시 차로 돌아갔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시장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낮은 건물 사이 좁은 골목. 여자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할머니.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 준비가 안 됐어요. 할머니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다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없다. 그 말이 골목에 남았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여자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 간단한 가구. 생활의 흔적이 정직하게 드러난 집이었다.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물을 끓였다. 컵 2개를 꺼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여자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끝이 흐려졌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결정은 내가 한다. 여자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가게 계속할래요. 말이 단단했다. 이유는? 할머니가 물었다. 여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서요. 할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럼 지키면 된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들은 얼굴이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팡이를 다시 잡았다. 내일. 같이 가자. 어디요? 할머니는 문 쪽을 바라봤다. 시작한대. 여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다. 하루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더 이상 불안도 없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시장은 완전히 잠들었다. 천막들은 접힌 채 고요했고 간판 불빛도 하나둘 꺼졌다. 낮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달아있던 바닥에는 밤 공기가 내려앉아 서늘한 윤기가 돌았다. 죽집 앞에 두 사람이 다시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셔터는 반쯤 내려와 있었다.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를 바라봤다.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테이블과 의자, 아직 정리하지 않은 국자 하나. 하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여자의 호흡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여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여자는 천천히 솥 앞으로 갔다. 뚜껑을 열자 어제 남아있던 죽의 흔적이 보였다.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조심스럽게 안쪽을 정리했다.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서두름이 없었다. 할머니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듯 한 발짝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가게 안구석구석을 훑었다. 오래전 기억을 다시 확인하듯 익숙한 풍경을 되짚듯 여자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젖은 행주가 나무 표면을 지나갈 때마다 결이 살아났다. 닦고 멈추고 다시 닦았다. 마치 오늘의 일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처럼. 잠시 후 여자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주름을 펴고 끝을 맞췄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어깨가 내려앉았고 숨은 고르게 이어졌다.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낮의 긴장도 밤의 피로도 아닌 새로운 정적이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천막 끝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가 가게 안까지 닿았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문턱에 잠시 기대어 두었다. 손을 풀어보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굳어있던 관절이 하나씩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시장 골목, 비어있는 자리들, 오래된 건물의 그림자. 여자는 마지막으로 계산대 앞에 섰다. 손을 올려 표면을 한번 눌렀다. 익숙한 감촉.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가게 안을 둘러봤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셔터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틈을 남겨두었다. 바깥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 앞에 섰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골목 끝,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곳과 곧 밝아올 하늘의 경계에.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새벽의 빛은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졌다. 그 빛이 시장 바닥을 스치고 가게 유리문에 반사되어 안쪽까지 닿았다. 여자는 그 빛을 보며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할머니 옆에 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겹치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였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의지하듯이 아니라
짚고 서는 습관처럼 그녀의 어깨가 조금 더 펴져 있었다. 걸음을 옮길 준비가 된 몸이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발소리는 작았고 일정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게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다시 열릴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빛은 점점 따뜻해졌다. 골목 끝에서 첫새 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소리와 함께 시장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